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돌아온 신의 물방울 8사도 편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있는 12가지 와인을 맞추는 여정을 그린 만화책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12사도를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와서 소개도 해드리고 맛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12사도부터 역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12사도부터 보고 오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사도에 대한 칸자키 유타카의 묘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8사도, 이 와인은 만남이다. 만남은 항상 설렘과 약동을 수반한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다만 그 만남이 이성이었을 경우 사람은 때로 이룰 수 없는 감정을 가슴에 품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만한 한때를 보낼 것이다. 한순간의 설렘, 강인함과 상냥함과 격렬함과 조용함과 꿋꿋한 자존심과 나긋나긋한 여성스러움을 두루 갖춘 옆모습. 나는 안다. 그대는 따스함을 갈망하고 있다. 다만 그대가 바라는 따스함을 지금의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아름다운 사람이여, 바라보는 이를 취하게 만드는 미소는 달콤하고 애절하다. 정숙하면서도 꼿꼿하게 등을 펴고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대는 내면의 야수와 같은 에로스와 성녀와 같은 고결함을 담고 있다. 아, 청춘의 한때 나를 포로로 만든 와인이여, 그대는 손을 뻗으면 그곳에 있었던, 그러나 결코 닿는 법이 없던 포트레이트 속의 마돈나이다. 손을 뻗는 곳에 늘 있지만 닿을 수 없던 나의 마돈나라. 저는 이 묘사를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으로 이 와인을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마돈나와 같은 와인은 무엇인가요? 이 묘사를 듣고 두 주인공은 직관적으로 이것은 스파클링 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샴페인을 가져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드문 일이긴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돈나는 다 다른 와인인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의 8사도는 바로 자크셀로스의 엑스키즈예요. 자크셀로스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RM 샴페인 하우스이자 가장 단기간에 가격이 오른 걸로도 유명한 샴페인입니다. RM 샴페인과 솔레라의 인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아이코닉한 하우스이기도 하죠. 자크셀로스에서는 샴페인만 나오지만 정말 다양한 샴페인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스탕스부터 블랑 드 블랑인 VO부터 밀레즘도 나오고 로제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엑스키즈까지요. 자크셀로스는 설립자의 이름입니다. 자크셀로스는 기계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샴페인하우스의 일원이었대요. 그들은 물려받은 땅으로 도맨을 만드는데요. 그게 1949년이에요. 당시에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아들 안센셀로스가 와인 메이킹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크셀로스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는 와인 학교를 나와서 우리가 알만한 와이너리들 르플레브나 피에르무레이나 라퐁 같은 데서 경험을 쌓은 후 샴페인에 처음으로 솔레라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레라 방식에서 오크통 내 산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화 뉘앙스, 옥시데이티브 노트라고 말하는 것이 강화되며 자크셀로스의 특정한 캐릭터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지금의 자크셀로스의 인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은 그의 아들인 기욤 셀러스가 와인 메이킹을 전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자크셀로스는 사고 싶어도 사기가 좀 힘든 샴페인이죠. 왜냐하면 RM하우스라는 게 본인들이 재배부터 같이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NM 샴페인에 비해서 생산량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인기는 지금 엄청 높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쌍파뉴 투어를 한다고 하면 가장 가고 싶은 곳 1순위로 꼽히는 곳이 자크셀로스고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자크셀로스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사주를 최소화했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엑스키즈는 색이란 말이죠. 달다는 뜻이에요. 왜 자크셀로스가 이 색을 만들었냐?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라고 할 수 있는 베르나르 루아조나 피에르 가니에르가 자신들의 코스에서 제일 마지막 디저트와 함께할 샴페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래요. 디저트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샴페인입니다. 저도 자크셀로스
자크셀로스를 그래도 몇 병 마셔보긴 했지만 이 보틀은 처음이거든요. 아마 이 보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마셔보신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고요. 저는 달콤한 샴페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색이나 드미색 같은 걸 잘 안 사는데 그냥 제 성향이에요. 단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칵테일도 잘 마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크셀로스에서 만든 달콤한 샴페인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샴페인의 당도의 종류가 궁금하시다. 도사주가 샴페인의 당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시다 하면 샴페인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건 제가 여기 역시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샴페인이 궁금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와인 애드보케이트의 윌리엄 켈리가 이 와인을 묘사하기에 문헌에 나와 있는 17세기, 18세기 샴페인을 재현한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샴페인 편인지 돈페뇽 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샴페인이 굉장히 달았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단 음식이 귀했고 샴페인은 귀족들과 왕족들만 마시는 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디저트와 함께 즐기기도 했고요. 그러니 그 귀족들이 그 당시에 마셨던 샴페인은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제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은 시음 후기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정말 디저트랑 먹는 게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저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따로 한번 시음하고 디저트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노즈는 제가 느끼기에는 프리스티지 큐베에서 나는 향들과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코끝에 약간 되게 꿀 같은 단 향이 남긴 하지만 당연히 당미가 있죠. 당도가 있어요. 근데 자크셀로스 특유의 그 산화 뉘앙스가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특히나 드미색을 되게 많이 마셔보진 못했지만 자크셀로스의 색이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산미가 굉장히 받쳐주기 때문에 당미가 거슬린다거나 너무 당미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더 맛있게 한번 디저트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저트를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약간 그래도 상큼한 맛이 나는 무화과를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당도가 높은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두 가지랑 다 같이 맛을 볼게요. 저는 어떤 디저트랑 먹는 게 어울리냐고 한다면 그래도 약간 새콤한 산미가 있는 과일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단맛이 나는 초콜릿이나 초콜릿 케이크나 이런 것과 함께 얘를 먹으면 이 당미가 약간 더 덜 두드러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달아요. 그냥 이걸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과일 같은 디저트나 뭐 치즈 같은 디저트랑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얘를 만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 싶기는 해요. 보니까 얘가 1000병밖에 생산을 안 한대요. 히스토리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업장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고 그럼에도 자크셀로스니까 비싸겠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당시에 안셈 셀로스가 와서 자크셀로스 디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뭐 10종이 넘는 자크셀로스가 나오는데 거기도 엑스퀴즈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보기 좀 힘든 샴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와인을 접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상큼한 디저트와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의 마돈나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금발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화에도 보면 진짜 프랑스인이에요. 그 마돈나가. 아마 이 금색 샴페인에서 그녀를 연상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달콤하지만 질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잖아요. 저의 96%의 남성 구독자들께서 어떤 의미에서 마돈나였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 이거 혼자서 한 병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에 대한 묘사를 듣고 이세가 가져온 와인은 길가르 살몽의 엘리자베스 로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마돈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묘사를 듣고 모두가 같은 와인은 떠올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와인, 어떤 샴페인을 마셨을 때 그 샴페인이 여러분의 마돈나와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칸자키 유카타의 마돈나를 만나본 것으로 의미를 두도록 하죠. 그럼 저는 다음 달에 칠사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이쯤 하면 이제 경화가 그래서 그건 얼마예요? 이런 질문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되게 서운하네. 후시녹음을.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얘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말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얘가 자크셀로스의 가장 엔트리라고 할 수 있는 이니셜보단 분명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브스탕스보단 조금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겠지. 얼마라고 말은 못하겠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